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지난 9.7 대책이 나오고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대책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이 어떠한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주택 수요 관리 강화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 부분도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대출 한도 축소라든가 아니면은 대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이거는 늘상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부동산 세제 합리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언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세제 강화 자체는 다음 대책 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 강화도 이번에 담고 있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담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신속 이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9.7 대책의 후속 대책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5개에 관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규제 지역을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겠다. 이 세 가지가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는 거는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수요 관리 강화라고 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 자체가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가 있는데요. 이 4개 구에서 서울의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12개 지역, 어떻게 보면 경기 남부 지역이 대부분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요.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경기도에서는 과천이라든가 광명, 성남, 분당, 그리고 수원, 그리고 의왕, 하남까지 포함해가지고 경기도 남부 지역이 전체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이할 만한 거는 동탄 지역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동탄 지역이 빠졌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은 동탄 지역도 지금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는데 의외로 안양이라든가 의왕 지역이 포함된 게 조금은 미지수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구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서울 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핀셋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으로 묶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핀셋 규제 자체가 주변 지역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풍선 효과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번 3차 대책에서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면은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큰데요. 시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냐면은 일단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자체가 70%에서 40%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완전히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 부분이 강화가 됩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중과 그리고 종부세가 추가로 가세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이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된다면은 굉장히 세금적인 부분에서 강화가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되죠. 현재는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 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2년 보유 그리고 2년
거주 여건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주택 취득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되고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도 주택을 매입했을 시에, 주택을 구입했을 시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금을 다 마련을 했고 이 자금 마련한 거를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게 된다면 이렇게 크게 세금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 그리고 자금 조달 신고 의무까지 전체적으로 다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고 위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보면은 한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1년 2개월 정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이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한 정책에서는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소재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이라고 허가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문구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거는 맞지만, 여기서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아파트하고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같이 있는 단지를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당시 살펴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가 같이 있는 세대로는 약 750가구 내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750가구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750가구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본다면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5년도 10월 20일부터 26년도 12월 31일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2월 달에 아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연장하거나 아니면은 해제하거나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3차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게 바로 이 규제 지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그리고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을 전체적으로 포함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은 경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정말로 많이 감소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전체적인 조정기간이 도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거래량이 줄어들고 조정대상구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많이 내려가지고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당장 세금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집을 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가격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당분간은 내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정기간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규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됐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627 대책으로 인해서 최대 6억이 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지금 현재 15억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까지 그대로 현행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5억 초과해서 25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그리고 25억이 초과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 원까지 한도가 축소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 규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강남 3구라든가 한강벨트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핵심 지역들, 이 지역에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5억, 30억 하는 아파트를 주고 내가 매수하는데 대출 2억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대출 영향이 그렇게 크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2억이 나오나 3억이 나오나 4억이 나오나 현금을 가지고 대부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 지역에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굉장히 작다. 대신에 이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들은 어디냐면은 서울에서 외곽 또는 경기도 지역이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본다면은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가 70%까지 적용이 되면은 당장에 뭐 8억 하는 아파트를 대출을 받게 되면 5억 6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현금 2억 4천만 원만 있으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LTV가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8억 하는 아파트를 내가 대출을 받게 되면은 3억 2천밖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현금으로 4억 8천만 원을 준비해야지 8억짜리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출 규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냐? 서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스트레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까지 적용이 되게 있는데 이게 최소 3%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은 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적용함으로써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금리 자체를 1.5%에서 3%로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많을 겁니다. 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거고 내 집 마련하는 중에서도 대부분 10억 이하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LTV 40%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이 된다면은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6%대, 7%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세대출 DSR 적용, 이 부분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 지역 안에서는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앞으로는 DSR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1주택자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 자체를 내 DSR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97 대책으로 인해서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2억 대출을 받나 아니면은 2억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 자체가 DSR에 적용이 돼서 대출 금액이 줄어드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규제 자체를 본다면은 대출 규제가 축소되고 대출 금리가 인상됐다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번 3차 대책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과열될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세금을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선전포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현재 보유세라든가 거래세 조정을 통해서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 과열 양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보유세, 이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세, 이 거래세라는 거는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보유세 그리고 거래세 자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가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자, 이 부분도 매번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부동산 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거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는 부분도 그냥 어떤 식으로 확립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97 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97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노후청사라든가 국공유지를 개발을 해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서리풀지구라든가 아니면은 과천지구 등 이런 보금자리 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빠르게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는 최소 4년에서 5년은 걸리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조금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갭 투자는 하지 말고 앞으로는 실거주할 사람만 내 집 마련을 해라. 그리고 당분간은 거래가 많이 감소될 거다. 부동산 조정기간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동산 조정기간 자체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거기 때문에요.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조금은 늦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정부가 3차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빠르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